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95회차입니다. 종목은 세 가지 호재를 품은 부강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강약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대박 투자의 길 94회차 3월 15일자 방송으로 소개한 휘림 로봇은 소개 당시 947원이었는데 3월 23일 현 종가가 1290원으로 일주일 만에 36%의 투자 수익률이 났네요. 단기간은 매우 성공적인 그런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운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10% 이상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다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더 계속 오르면은 손해봤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 잡은 물고기는 그 그릇에 담아야지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강약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강약품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전립선암 개량 신약 SOL 804 임상 일상 결과를 빠르면 3월 중에 발표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월 25일자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부강약품은 자회사 다이나 세라퓨틱스를 통해서 전립선암 개량 신약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고요. 작년 11월 달에. 그리고 일본, 유럽,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7개 지역에서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임상 1상을 지난 2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로벌 이 전립선암은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의 그 시장 규모를 보면 2019년에는 12조 원이었는데 2027년까지는 약 23조 원으로 거의 더블로다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그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대부분 전립선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전립선암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 전립선암 그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임상 결과가 좋게 발표나면은 주가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인데요. 덴마크 소재 그 자회사 콘테라 파마가 상반기 내 상장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테라 파마는 원래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사 출신들이 설립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 2014년에 부강약품이 34억 원을 주고 투자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 이 콘테라 파마는 파킨슨병 운동이상증 치료제 JM010에 대해서 임상 중이었거든요. 임상 중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획득했고 영국에서도 임상 이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물 그 토마스 쉐이커 박사가 콘테라 파마 대표이사죠. 만약 이 콘테라 파마가 상장이 되면은 2020년도에 투자 유치할 때도 기업 가치를 2천억 정도로 평가했는데 적어도 뭐 8천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4배 정도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만약 상장에만 성공하면 적어도 한 뭐 4천억만 된다 해도 굉장히 그 부강약품 주식 기업 가치에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큰 두 개의 호재가 있고요. 현재 그 부강약품은 콘테라 파마의 지분 7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
그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했는데 기술성 쪽에서는 통과가 됐지만은 다른 이유로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아주 큰 두 번째, OCI가 최대 주주로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월 22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OCI는 부강약품 주식 약 11% 773만 주를 1,46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18,900원에 산 꼴인데요. 3월 23일 종가가 12,450원이니까 52%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럼 OCI는 적어도 18,900원에 그 부강약품 주식을 샀다면은 이거의 2배 이상, 뭐 한 36,000원이네, 2배면은, 아니면 2배 이상은 더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걸 기대하고 사고 또 경영을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OCI가 부강약품을 산 이유가 OCI의 그 부강약품 입장에선 OCI의 풍부한 그 자금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R&D에 매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는 진입 문턱이 높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진출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원래 OCI는 태양광 발전 그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 그 연역이 역사가 60년이나 되는 에너지 화학 그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OCI 그 부회장 이수연 부회장하고 부강약품의 그 오너 창립자 2세거든요. 김상훈 사장하고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동기동창이랍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OCI가 1,461억 원이란 큰 돈을 투자해서 부강약품의 그 최대 주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좋은 호재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한테 그 처방하는 타세놀, 이게 타세놀이 해열 진통제예요. 이게 필수 그 키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품귀 현상을 초래할 정도거든요. 그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한테 그 건강 관리용 키트를 나눠주는데 여기 키트에는 타세놀이나 타이에놀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종합감기약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갖고 이 타세놀이 많이 팔리겠죠. 부강약품의 그 약이.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그 누적 확진자가 3월 23일 현재 1,042만 명,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참 걱정이죠. 국민 5천만 하면은 5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정말 각자 살아날 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역설적으로 또 부강약품의 그 타세놀은 점점 더 품귀 현상을 빚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부강약품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큰 호재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작년에 그 부강약품이 먹는 코로나 치료약 레보비를 개발하다가 실패했다고 실패를 공표하고 손을 뗐어요. 그런 바람에 주가가 작년 10월 초, 9월 말에 발표하고 10월 초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2만 원대 하던 주식이 15,000원대로 빠지고 다시 또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9,900원, 10,000원 미만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매출이 좀 증가하고 또 OCI가 최대 주주로 들어오고 또 타세놀이 코로나 확진자 그 건강관리 키트에 포함되면서 조금 반동을 해서 지금 12,500원대에 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오늘 부강약품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립선암 계량신약 SOL804 임상 일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그리고 덴마크 소재 자회사 콘테라 파마가 올해 상반기에 혹시 상장할 수도 있다. 이런 호재가 첫째 하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굴지의 대기업 OCI가 최대 주주로 나섰다. 이 두 분이 경영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부강약품의 그 약품인 타세놀이 그 건강관리 키트의 필수 약품이다. 그래서 그 좋은 호재를 갖고 있고, 하나 더, 네 번째 덤으로 꼽으라면, 아직 주가가 작년에 그 레보비르 코로나 먹는 치료약 임상 실패로 인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그게 회복되지 않아서 저가 상태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 부강약품에 대한 그 시장 평가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약업종이 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부강약품은 3월 23일 종가가 12,450원인데 얘는 주가 수익비 PER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원제약은 19,400원인데 얘는 PER이 23.3배고요. 광동제약은 7,470원인데 PER이 6.7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최고가가 24,250원, 작년 3월 23일에는 딱 1년 전이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9,940원, 금년 1월 27일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3월 23일 종가 12,450원 대비 약 48%가 빠져있고 한 절반 수준이에요. 최고가에. 그리고 최저가 9,940원 대비 25%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여건을 요즘 보면은 395 시대죠. 고금리. 얼마 전에 그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한 바람에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게 고금리고, 또 고환율 시대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15원, 1200원을 넘기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유가 시대죠. 유가가 100불이, 배럴당 100불이 넘어가고 있죠. 이런 그 3고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시장은 하락 장세고, 또 변동성도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맞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한 3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확산한다래죠. 그래갖고 코로나 5차 대유행을 또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누적 확진자가 1,042만 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아갖고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이거는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3고 시대라는 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거. 그래서 이런 때는 고금리와 고유가의 강한 업종, 예를 들면 뭐 SOL 같은 그런 정유주라든지, 또 아니면 리오프닝주,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여행 같은 게 활성화되면 뭐 여행주나 항공주는 또 역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안 되죠. 그런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또 좀, 그리고 아니면 뭐 그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호텔 업종 이런 데가 이제 또 리오프닝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3월 23일 환율을 보면 1215원이네요. 달러당 1215원이고 0.3%가 하락됐고요. 유가는 109.27불, 배럴당 그렇고요. 100불이 넘죠. 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39%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이럴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가 하락
잡기에는 현금 비중을 가장 높게 잡는 게 좋겠죠. 50% 내지 60% 갖고 가는 게 좋겠고요. 수익 목표는 낮추고 단기 수익 실현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수 전략은 매입 구간이 11,000원에서 12,500원 선으로 잡아갖고 요때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을 하는 게 좋고요. 매도는 1차적으로 한 10% 수익만 내면은 13,700원 정도거든요. 70%를 매도하고 2차적으로 한 20%, 15,000원 정도 가면은 30% 정도를 매도하는 이런 단기 수익 실현 위주의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혹시 얘를 샀다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돼 갖고 물리더라도 얘는 호재가 있는 거니까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호재가 올 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투자자의 금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죠. 우리는 이 금원을 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둘째, 주식 자금의 30% 이상은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근데 지금 같은 변동기에는 5, 60% 절반 이상은 예수금 형태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식에 들어가 있는 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또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의 세계에서는 정보가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하는 자만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공부할 때의 동반자가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기억해 달라 그랬죠. 왜냐하면 성실하고 유능하고 그런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소개하는 종목에 대한 최신 뉴스는 네이버 블로그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로 들어오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애청자님은 여기까지 보고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부강약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부강약품의 기업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참고자료로다가 부강약품의 기업개요와 재무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기업개요는 부강약품은 의약품, 의약예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설립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 10월, 업력이 62년이네요. 회갑, 진갑 다 지냈네요. 그리고 상장은 1988년 8월, 34년이 됐고요. 대표는 이분은 고용 사장입니다. 오너는 아니고요. 유희원 씨라고 그 제약업계 유일한 여성 CEO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겠죠. 이화여대에서 약학 박사를 받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에는 1999년에 입사해가지고 부강약품 기획실장, 부사장을 맡고 2015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네요. 그리고 종업원은 608명 이고요.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괜찮은 회사죠, 이 정도면. 그리고 소재는 서울 동작 대방동에 있고요. 시가총액이 8,847억. 3월 23일 종가가 그러네요. 상장 주식이 7,100만 주. 그 다음에 주요 제품은 처방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보면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020년에는 0.9%였는데 2021년엔 7.6%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대폭 개선이 됐고,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네요. 2021년에. 근데 아직 순이익은 적자네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2021년 작년에는 분기별로 4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2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4.5% 매출이 증가했고 3분기에는 18.6%, 4분기에는 9% 늘어났고요. 작년 3분기부터는 영업 흑자가 실현이 됐고 특히 4분기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9.8%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해서 2021년도에 배당금을 1주당 1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40%, 100% 절반도 안 되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511%. 그러니까 유동 부채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5배가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전하죠. 유보율도 736%. 유보율 500% 이상 되면 안전한데 736%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아주 매우 안전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가 하락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먹는 코로나 치료약 그 레보비르 개발을 실패했어요. 이게 작년 9월 30일에 얘네들이 발표해갖고 그때 당시 주가가 2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타세놀 우리 그 코로나 환자 건강관리 키트에 들어가고 또 OCI가 투자하면서 바닥 탈출하고 회복세에 들어섰죠. 그래서 지난 연초에 9,950원 거의 만원 미만으로 빠졌다가 이제 12,450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호재가 3개라 그랬죠. 첫째가 전립선암 치료약 그 임상일상 결과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OCI가 최대 주주래 갖고 그 새로운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금력 가진 대기업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치료제 타세놀이 그 치료 필수의약품 타세놀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영업 상태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목을 지키는 심정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또 주가는 아직 그 레보비르 먹는 코로나 치료약 실패로 인한 그 충격에서 아직 덜 헤어나오지 못했으니까 주가는 비교적 저렴한 상태다. 최고가 23,000원 대비 12,000원대니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를 길목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하고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의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보신 애청자님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